안녕하세요. 유튜브 기반 시사수다쇼 토킹입니다. 저는 3회 진행을 맡은 강다은입니다. 와!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제는 두꺼운 패딩이 답답해 보일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봄과 관련된 시 한 구절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김종혜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길 기원합니다. 와우, 멋있어. 그럼 토킹 세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저의 동지이죠. 소영 씨와 희진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안녕. 저는 심희진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해엔 간통죄를 다뤘잖아요. 근데 2주밖에 안 됐는데 간통죄 얘기는 벌써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새로운 이슈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아무리 뜨거운 주제라고 해도 금방 묻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를 던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토킹 세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토킹이로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일부 선정의 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킹 후보를 추천해 보는 시간입니다. 각자 1분씩 간단하게 토킹 후보 선정의 변을 풀어볼까요? 먼저 희진 씨.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고 내연 관계까지 맺는 등 부패한 법조계 비리의 일단을 보여준 사건이자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는 이 씨의 항변을 받아들인 2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시행되기 전임에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김영란법. 이번 벤츠 여검사 판결을 통해 김영란법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김영란법이 어떤 식으로 수정돼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이번 주 토킹으로 대법원을 뽑았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지난 12일 열렸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기업들을 압박한 것이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정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물가가 담배값 인상분에 빼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수 부양을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당의 경우에는 이미 인상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재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경영 악화 속에 일자리 늘리기와 임금 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선이 적정한지 논의해봤으면 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토킹으로 추천합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입니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는데요. 홍 지사는 경남도 예산 643억 원을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교육복지에 쓰겠다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다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여의도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의견에 힘을 싣는 모양이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2010년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복지 비용이 국가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시점에 복지가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만큼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도 없을 건데요. 복지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복지의 방향을 되짚어보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을 논의해봤으면 해서 이번 주 토킹 후보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추천합니다.
토킹을 말해봐. 자, 선정해변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토킹을 뽑아봐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코너고요. 방금 3명이 각각 토킹 후보를 추천했는데 여러분은 누가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희진 씨가 추천한 김영란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과된 법 자체는 적정한지 또 원래 의미는 잘 살렸는지 등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소영 씨가 추천한 토킹에 한 표 던질게요. 막 주고받기? 왜냐면 사실 저는 줄곧 최저임금이 좀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참 반가웠었는데 또 한편으론 최저임금 인상이 또 내수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듣고 싶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 생각하는지 같은 거? 제 토킹 후보에 한 표도 안 나온 거 어쩔 수 너무 없어요. 안타깝네요. 저도 희진 씨가 추천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킹이 뽑혔네요. 세 번째 토킹은 와 범위가 크네요. 대법원입니다. 와 대법원. 와!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의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됩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토킹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저희의 리얼 수다 코너죠. 토켓 수다 시간인데요. 대법원을 토킹으로 추천했던 희진 씨가 먼저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은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 벤츠 여검사 판결이 나온 후에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더 뜨거워진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이 반쪽짜리 법안이란 소리가 많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김영란법의 한계가 되게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미 많이 지적이 됐지만 그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넣는 것은 지나치게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때문에 뭐 과잉 입법 논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 그래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목적 자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인 만큼 그 대상은 정확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저도 그 적용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방금 전에 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또 정작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이 법 적용 대상에 빠진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기업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본 것 빠르다. 같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법 적용 기간을 약간 1년 반 뒤로 그렇게 해놓은 것도 이번 맞아. 19대 국회 그냥 피해가려는 거 맞아요. 아니냐 그런 논란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김영란법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인데 그 금품수수에 감시를 받는 가족의 범위를 당초 원래는 민법상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배우자로 축소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만도 봐도 자녀나 혹은 형제 자매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조금 너무 원칙 없이 확대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직자를 위한 법이면 공직자만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거를 뭐 배우자랑 뭐 배우자를 하는 거에서 더 넘어서서 뭐 친인척까지 다 해야 된다. 약간 이러면은 고소 고발이 완전 너무 많이 증가할 것 난감하게 될 같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경경 업무가 지나치게 확대돼서 수사공화국이 될 우려가 그쵸, 좀 그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것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벤츠 여검사 판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또 지배적이라는 측면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돼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16개국 가운데 한국의 부패 정도는 중국 그리고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방금 전에 희진 씨가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팽배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통과된 거에 있어서 그 국민들 약 70%가 그 법안 통과에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반대가 7.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의의를 갖는 지점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쵸. 부패가 많으니까 부패를 조금 없애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강력한 법을 어쨌든 김영란 전 위원장이 제시를 했던 건데 그 취지를 제 생각엔 잘 살리려면
근데 국회에서 어쨌든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재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드러난 그 법안의 결함들을 조금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법이 조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다시피 조금 약간 날림식으로 됐다는 제정이 됐다는 네네네. 그런 평이 많아서 왜냐면 여론에서 워낙 압박이 심했잖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지정을 해라. 너네 좀 네. 어렵지 않지.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등 떠밀려서 그냥 대충 넘겼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 만큼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되게 좋은 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수정 기준을 또 원안에 좀 초점을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안과 달라진 점이 너무 많아서 원안을 좀 같이 고려해서 수정 방안을 좀 짜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통과 주체니까. 잘 뭐 사설을 봤더니 하시겠죠? 국회의원들 뭐 입법 그거 공부 다시 하라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김영란법이 요즘 파장이 큰 법안인 만큼 충분히 얘기할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킹 세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 씨, 희진 씨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저희 벌써 세 세 번째인데 번째. 역시나 오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저희 갖고 있는 생각들도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여러모로 좀 의미가 크고 파장이 큰 법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또 확실히 세 번째다 보니까 여유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웃기도 하고 말실수도 해도 좀 넘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서 좋았고 이번 주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다음번엔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 방송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번엔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토킹 자주자주 들어주시고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킹이었습니다. 안녕!